안녕하세요. 주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책, 준비한 책은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먼저 박수. 자,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자기 전에 조금 읽고 잘까 해서 책을 폈는데 다 읽어버렸습니다. 책 제목은 말하고 싶은 비밀입니다. 사쿠라 이이오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출판사는 모모입니다. 연애소설인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풋풋한 사랑에 대한 묘사가 정말 귀엽고 섬세하달까? 좋은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65만 부가 팔렸고 최근에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개봉도 했습니다. 12월에 개봉했으니까 바로 한 달 전이네요. 아직 영화를 상영하고 있나? 영화까지 보고 싶어지네요, 정말.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학교 최고 인기남인 세토야마 준에게 러브레터를 받습니다. 좋아해, 세토야마. 단 7글자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공 구로다 노조미는 세토야마가 왜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나한테 쓴 게 맞나? 맞을지도 몰라. 만약 사귀게 되면 관심 받을 텐데 부담스러워. 그래도 기분은 좋네. 엄청 감정의 순환이 빨라지는데 알고 보니 그 편지는 잘못 전달된 거였습니다. 주인공에게 쓴 게 아니었죠.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나요? 미안해. 네가 좋아하는 애가 내가 아니야. 잘못 전달됐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보통은 말을 하고 싶지만 이게 쉽지 않죠. 만약에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상황을 구로다 노조미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또 주인공 구로다 노조미는 굉장히 성격이 섬세, 이제 배려심이 많고 좀 내향적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모두가 좋으면 돼, 난 아무거나 좋아 라고 말하는 성격이거든요. 이 소설은 주인공의 1인칭으로 진행되는데 여자 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기를 조금 넣어서 읽어봤어요. 위화감 들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이건 충격적이었다. 장난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려봤지만 누가 대답해줄 리도 없다. 편지를 보고는 재빨리 교실을 둘러본 다음 편지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편지에 쓰인 글자는 당연히 아까 읽은 그대로다. 주위에 앉아있는 반 아이들도 교단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도 지금 내가 러브레터 비스름한 걸 받았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겠지. 물론 나도 이런 걸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릿속이 마구 뒤엉켜버렸다. 이마에 손을 갖다 대고 눈을 살그머니 감고서 가슴을 진정시켰다. 일단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그리고 다시 편지에 시선을 꽂았다. 좋아해, 세토야마. 쓰인 글자는 이게 전부다. 구로다 노조미. 내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다. 두근두근 세차게 뛰는 가슴을 억누르고 머리를 흔들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태어나 처음 러브레터를 받았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게 보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세토야마니까. 세토야마는 나와 같은 학년인 이과반 남자애다. 나는 문과반이고. 이과반과 문과반은 교실이 다른 건물에 있어 1층 연결 복도로만 이어져 있다. 내가 이과반 건물에 들어오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이동 수업이 있는 수요일 4교시 수학 B 시간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교실은 이과반인 2학년 2반이다. 바로 세토야만의 반이다. 이과나 문과는 수업 과목이 전혀 달라서 거의 접점이 없다. 그래서 세토야마가 날 알고 있을 리가 없다. 더군다나 날 좋아한다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편지는 내게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 우연히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게 된 내가 발견한 것뿐일지도 모른다. 맞아. 그렇다면 말이 되네. 평소 이 자리에 앉는 여자애한테 보내는 편지일 게 분명하다. 이렇게 추리는 했지만 이게 맞나? 4교시까지 이 편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다고? 이 시간 이과반 애들은 모두 음악이나 가정기술 수업을 받으러 다른 교실에 간다. 이 자리를 떠날 걸 알면서도 그 직전에 편지를 넣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책상은 여학생이 사용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 책상에는 사인펜과 샤프로 그린 정체불명의 생명체에 가까운 일러스트와 축구공이 여기저기 있다. 혼잣말 같은 낙서가 책상에 남아있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답장을 쓴 적이 여러 번 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책상 서랍 안에는 언제나 노트와 교과서가 꽉꽉 들어차 있다. 구겨진 프린트가 삐죽삐죽 나와있던 날도 있었다. 어지간히 더러운 책상을 보면서 이 자리 주인은 대체 어떤 남자애냐 하고 친구 에리노와 깔깔대고 웃었을 정도다. 그런 지저분한 책상에서 이 편지를 발견한 건 오늘만큼은 서랍 안이 텅텅 비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이 구깃구깃한 스프링 노트 조각이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약간 비어져 나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을 예정인 내게 날 좀 보라고 말을 걸듯 어필하고 있었다. 이 자리가 세토야마의 자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여기가 세토야마의 친구 자리이고 세토야마는 그저 도움을 받은 걸 수도 있으니까 이 편지는 역시 나한테 보낸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다. 도통 영문을 모르겠다.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왜 세토야마가 나 같은 애를 좋아하지? 놀리는 건가? 하지만 진심일지도 모른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전혀 알 수가 없다. 뭘 알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러브레터를 쓸 거면 받는 사람 이름 정도는 써주라고요. 어이, 똥머리 구로다 노조미, 내 이야기 듣고 있는 거냐? 네? 아니요. 네? 네? 느닷없이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반사적으로 얼굴을 치켜들고는 대답했다. 듣지 않은 것 같더니 다시 한번 설명하마. 이번엔 잘 들어라, 구로다 노조미. 선생님이 완전 어이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뱉으며 말하는 바람에 반 애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며 킥킥 웃어댔다. 너무 창피해서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거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깐 왜 그런 거야, 노조미? 수업이 끝나자 에리노가 짧은 단발머리를 가볍게 흔들며 다가왔다. 잠깐 멍하니 있다가 그만. 어정쩡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러브레터를 받고 당황했다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정말로 내게 보낸 건지도 아직 모를 뿐더러 놀림을 받았다고 해도 곤란하다. 상대가 세토야마라는 게 알려지면 아주 난리가 날 게 뻔하다. 그럼 오늘도 방송 잘해. 노조미 책이랑 가방은 내가 챙겨서 갈게. 고마워. 올해 방송위원이 되고 나선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 방송을 담당한다. 수업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 교실에 들렀다 갈 틈도 없이 곧장 방송실로 가야 해서 늘 에리노가 내 짐을 챙겨서 교실로 갖다 준다. 오늘도 노트와 교과서, 필통을 그대로 책상에 올려둔 채 도시락 주머니만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문득 생각나 돌아서선 구깃구깃한 편지, 러브레터를 살그머니 노트 사이에서 빼내 교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갔다 올게. 조금 전까지 내가 앉았던 자리에 있는 에리노에게 손을 흔들고 불이 나게 방송실로 달려갔다. 여름이 벌써 끝나고 가을로 접어든 10월이라지만 오늘은 춘추복을 입고 있으면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하다. 창밖으로 펼쳐진 파란 하늘을 흘끗 바라보고 나서 3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갔다. 이과반과 문과반을 잇는 연결복도를 지나 문과반 건물 1층에 있는 교무실에서 방송실 열쇠를 받아들고 그 옆에 교보제 준비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송위원이 아닌 한 이 작은 방이 방송실이라는 걸 아는 학생은 별로 없겠지. 나도 작년까지는 몰랐으니까. 여느 때처럼 기계를 조작해 온에어 마이크 가까이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점심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담당은 구로다 노즈미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매번 똑같은 인사말로 방송을 시작하고 나면 적당히 음악을 틀어주면서 약 30분간 이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 방송위원이 된 건 2학년이 되고서였다. 점심 방송 담당은 1년 내내 계속해야 해서인지 체육대회나 문화축제 방송 담당보다 일이 수월한데도 다들 맡기 싫어해서 좀처럼 정해지지 않았다. 나도 가위바위보에 져서 하게 됐으니까. 처음엔 에리노와 유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점심도 먹지 못하고 좁아터진 방에서 왕따라도 된 듯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외롭고 불안했다. 하지만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공간에서 나 좋을 대로 보내는 이 시간이 즐거워졌다. 방송실 앞에는 듣고 싶은 곡이나 상담 사연, 특별히 낭독을 원하는 메시지를 넣는 신청곡함이 비치되어 있지만 그 상자 안에 메시지가 든 경우는 거의 없다. 1년에 한 통 있을까 말까. 그런 상자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일 거다. 가끔 선생님들이 공지하는 내용을 읽는 일 말고는 방송일다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배경음악으로 내가 좋아하는 하드록을 틀어놓고 도시락을 다 먹고 나면 책을 읽는다. 마음 같아선 데스메탈을 틀고 싶지만 언젠가 한번 틀었다가 선생님에게 점심시간에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야지 주의를 받고 나서는 피한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때처럼 느긋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다. 도시락을 책상 위에 풀어넣으면서 주머니 속에 넣어둔 편지를 꺼냈다. 좋아해, 세토야마. 이 짧은 편지를 수도 없이 머릿속에서 되뇌며 읽어보았다. 그리고 쪽지를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았다가 뒤집어 보기도 했다. 그런다고 해서 뭐가 나오진 않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았다. 역시 믿을 수 없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반 여자애가 이과반에 멋있는 남학생이 있어 호들갑을 떨며 말한 기억이 난다. 그 애가 바로 세토야마 준이다. 약간 큰 키에 새카맣고 윤기 나는 머리칼, 살짝 긴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시원한 눈매, 한마디로 미남이라고 할 정도로 눈에 띄는 외모였다. 나는 그런 세토야마를 딱 한 번 보기만 했는데도 기억에 남았다. 공부도 잘한다고 들었다. 1학기 기말고사 때 수학과 화학 과목이 학년에서 유일하게 만점이었다고. 어디서 정보를 주워 들었는지 유쿠가 말해주었다. 게다가 스포츠까지 만능이라고 했다. 그런 세토야마는 당연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이었다. 바로 지난주에도 옆반 여학생이 세토야마에게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화제가 되었다. 몇 번인가 비슷한 소문을 들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인기남이 날 좋아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왜 나지? 무심코 중얼거렸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를 좋아하게 된 건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내가 말하긴 못하지만 난 그야말로 평범 그 자체다. 누가 첫눈에 반할 만한 외모도 아닐 뿐더러 반에서 눈에 띌 정도로 밝지도 않고 개성도 없다. 성적도 스포츠도 완전히 보통 수준이다. 그런 나를 세토야마가 어떻게 아는 걸까? 이 편지가 세토야마가 보낸 게 아니라면 내 이름이 쓰여있지 않아도 나한테 보낸 거라고 믿었을 텐데, 그리고 틀림없이 더 순수하게 솔직하게 기뻐할 수 있었을 거다. 무엇보다 이렇게 인기 많고 잘난 애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바로 러브레터를 받고 기뻐하기는커녕 마음이 무거운 이유 중 하나다. 하고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여자애는 학교에서 나쁜 애일지도 모른다. 누구든 세토야마를 나쁘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늘 겉과 속이 똑같은 좋은 녀석이야 라며 세토야마와 같은 중학교를 다녔다는 남학생이 말했다.
언제 봐도 남녀 불문 많은 친구에게 둘러싸여서 즐거운 듯이 웃고 있다. 고백을 받아도 적당히 얼버무리는 법이 없단다. 널 좋아하지 않아, 미안. 아니면 미안하지만 사귀는 건 안 되겠어. 솔직한 말로 거절한다고 했다. 단도직입적인 그 말이 내게는 혹독하고 냉정하게 들리는데 세토야마에게 고백한 여자애들은 거절당했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말하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웃었다고 한다. 다른 남학생에게 고백했던 어떤 여학생은 세토야마와 똑같은 말로 거절당하고는 그렇게 말하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고 울었다던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세토야마와 똑같은 말을 해도 세토야마와 같은 인상을 주지는 못한다. 그런 말이나 행동은 세토야마니까 허용되는 거지. 세토야마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거짓이 없으며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한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일 없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확실히 말하는 사람. 하지만 그게 어떤 발언이든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그건 분명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서일 거다. 우유부단한 나와는 정반대인 사람이다. 그래서 세토야마가 뭔가 편치 않고 거부감이 든 걸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보낸 러브레터 같은 쪽지라니. 어쩌면 좋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서 콩 책상에 머리를 박으며 엎드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알아채지 못한 척하고 책상 안에 다시 넣어두고 올 걸 그랬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점심시간이 끝나기 15분 전임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평소에는 느긋하게 보내던 점심시간이 오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말았다. 결국 이 편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채로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틀어놓은 곡이 끝나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마이크 전환을 껐다. 노점이 왔어? 교실로 돌아간 시간은 수업이 시작되기 5분 전이었다. 여느 때처럼 에리노와 유코를 중심으로 몇몇 친구들이 책상 주위에 둘러앉아 과자를 집어먹고 있었다. 교과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 고마워. 에리노가 입안 가득 초콜릿을 집어넣으면서 내 자리를 가리켰다. 고맙다고 말하고서 모여있던 애들과 가까이에 있는 내 자리로 가서 앉았다.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을 때 주머니 안에 있던 편지를 슬쩍 꺼내 가방 안에 함께 넣었다. 오늘도 록 틀었더라? 응. 신청곡이 들어와서. 유코가 내 앞자리로 옮겨오더니 뒤를 돌아보며 나를 향해 웃었다. 유코의 어깨 부근에서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는데 상쾌한 향기가 은은하게 났다. 외모를 꾸미는데 남들보다 관심이 많은 유코는 언제나 눈매가 뚜렷해 보이는 메이크업을 하며 머리카락 끝은 살짝 컬이 말려 있었다. 손에 든 과자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줄을 서도 사기 어렵다는 마카롱이다.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고 늘 유행을 앞서간다. 그런 유코의 록 틀었더라 라는 말과 나를 쳐다보는 미소에서 록을 약간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유행하는 일본 대중음악인 J-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난 아이라든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라고 여기면 어쩌지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누군가가 신청한 곡이라고 거짓말을 둘러댔다. 이런 이유로
난 하드록과 데스메탈을 좋아하면서도 그게 내 취향이라고 솔직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신청곡은 무시하면 되잖아. 아무도 모를 텐데 그 시끄럽기만 한 곡. 노조미가 신청곡을 틀어주니까 더 신나서 자꾸 신청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래도 가끔인데 어때? 멋진 곡인데 유코가 듣기에는 시끄럽기만 한 곡인가 보다. 그렇다고 하니 괜히 마음이 복잡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멋지잖아 반박한다면 유코가 무안해할지도 모르고 괜히 분위기만 싸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얼른 분위기에 맞춰 얼버무리고 말았다. 난 언제나 이런 식이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면 애들이 분위기 깬다고 질색할까봐 좋아하는 노래보다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고 좋아하지도 않는 아이돌 이야기에 맞장구를 친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걸 당당히 밝히겠지. 세토야마라면 내가 그 곡 좋아하거든 멋있잖아 라며 주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말할 것 같다. 점심시간 방송 같은 건 항상 제대로 듣지 않는데 말이지. 수요일에 노조미가 하는 방송만큼은 아주 강렬해서 어느새 듣게 된다니까. 맞아. 저절로 귀에 꽂힌달까? 그런데 그런 곡은 대체 어떻게 찾아낸 걸까? 어떤 계기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게 어떤 점이 좋은 걸까? 영어로 부르니까 가사도 전혀 모르겠던데. 옆에 있던 친구도 유코와 마찬가지로 의아해했다.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 곡 듣는 사람은 분위기도 칙칙한 거 아니야? 친구들이 멋대로 상상하기에 난 옆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러게 어떨까?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뭐 어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른 거지. 한창 신나서 떠드는 유코와 애들의 대화에 에리노가 끼어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에리노에게 쏠리면서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우리를 휘감았다. 뭐 그렇긴 하지만. 유코가 웃음기 사라진 표정으로 조금 머쓱해하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역시 궁금하잖아. 아무도 모르는 곡이니까. 그렇긴 해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웃음거리로 만드는 건 아니지. 유코도 네가 좋아하는 걸 남들이 비웃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더니 에리노는 자, 이야기는 이제 그만. 정리하며 대화를 끝맺었다. 역시 에리노다. 난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다. 모두 한창 열을 올리며 떠드는데도 그 분위기에 주눅이 들거나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한다. 그리고 아무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건 에리노이기 때문이다. 살짝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으나 잠깐이었을 뿐. 6교시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을 때는 모두 최근 인기를 끄는 드라마 이야기며 개그맨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에리노와는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졌다. 늘씬한 몸매에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예쁜 얼굴을 한 에리노. 언뜻 인상이 까다로워 보였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무척 밝은 성격에 말도 잘 통했다. 에리노는 1학년 때 자처에서 학급위원을 맡아 반을 잘 이끌었다. 상대가 남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전하는 강인함도 있다. 체육대회 종목을 정할 때나 학교 축제에 상연할 작품을 논의할 때도
에리노가 주도한 덕에 원활하게 진행되어 짧은 시간 안에 끝났다.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니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1학년 여름에는 학생회에 들어가더니 2학년이 되어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금은 모두 인정하며 선생님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다. 나는 에리노와 정반대의 성격이지만 에리노와는 누구보다도 친하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놀러 가거나 쇼핑도 한다. 지금 쓰는 필통과 휴대폰 스트랩도 우정 아이템으로 같이 샀다. 에리노는 언제나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노조미가 좋아 라고 말한다. 나도 에리노와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기분이 좋아진다. 정말이지 좋아하는 친구다. 하지만 때로는 항상 등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다니는 에리노가 무척이나 부럽다. 나의 나약함을 재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싫어진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마음에 검은 안개가 낀 듯한 모호한 감정이 차오를 때가 있다. 예전에 내가 점심방송에서 데스메탈을 틀었을 때 교실로 돌아오자마자 애들이 모두 놀렸던 적이 있다. 뭐야 그게, 깜짝 놀랐어. 밥 먹을 때 그런 곡 틀지 말라고. 밥맛이 싹 달아나잖아. 갈라지는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노래, 온몸에 느껴지는 중저음. 내가 좋아하는 곡 중 하나였다. 일본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갓 데뷔한 해외 밴드인데 누군가가 내 같은 이 곡을 듣고 좋아하게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곱지 않아서 좋아하는 곡을 부정당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치만 약간 멋있지 않아? 아니 전혀. 뭐야, 노조미도 설마 그런 시끄러운 곡을 좋아하는 거야? 만약 점심 방송 담당이 내가 아니라 에리노였다면, 멋있다고 말한 사람이 에리노였다면 모두들 반응이 달랐겠지? 아까처럼 그렇긴 하지만 이라고 말하며 조금은 공감해줬을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상대의 반응이 다른 걸까? 이게 바로 나와 에리노의 차이다. 그런 차이가 절실히 느껴지면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가 솟구친다.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싫다. 세토야마도 분명 에리노 같은 타입이지 않을까? 그렇게 좋아하는 절친에게도 질투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세토야마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함께 있으면 비참할 게 뻔하다. 감정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건 내가 나약한 탓이긴 하지만 이런 잡념에 빠져 있는데 앞쪽에 앉은 에리노와 눈이 마주쳤다.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에리노에게 손을 마주들어 보이고는 머리를 힘껏 가로저어 흔들며 추한 질투심을 떨쳐냈다. 미안 노조미, 학생회실에 얼른 자료만 갖다 놓고 갈 테니까 신발장 있는 데서 기다려. 알았어. 수업이 끝나면 함께 쇼핑 가자고 약속한 에리노가 황급히 교실을 나가면서 말했다. 부회장은 회장보다 잡무가 많아서 바쁜 모양이다. 매일 뭔가 분주하게 학생회 일을 하고 있다. 잠깐만 노조미! 큰 목소리로 나를 부르기에 얼굴을 들어보니
유코가 쿵쾅거리며 달려왔다. 왜? 이번에 미팅할 건데 안 갈래? 같이 가줘. 부탁이야. 미팅? 눈앞까지 다가온 유코는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쑥 내밀면서 머리를 숙였다. 미팅이라니 별일이다. 아니, 처음 있는 일이다. 중학교 때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가 봐. 어때? 노조미도 이제 슬슬 그 전남친은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그게 부탁이야. 여자 쪽은 다 아는 애들로 모을 테니까. 응? 그런 자리에 가본 적이 없어서 뭘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하지만 모르는 남자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자신 없다. 보나마나 분위기에 어울리지도 못할 게 뻔한걸. 하지만 유코가 눈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하기가 어렵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유코를 바라보니 정말로 곤란한 표정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다. 여기서 내가 거절하면 유코는 다른 애를 죽어라 찾아다니고 또 애절하게 부탁하겠지. 그럼 알았어.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약간 무거워졌지만 경험 삼아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지. 유코는 내 대답을 듣더니 눈을 반짝이며 얼굴을 들었다. 고마워. 멋있는 애 나올 거니까 기대해. 약속 정해지면 또 연락할게. 간다. 중학교 때 친구라는 남자애한테 알려주러 가는 걸까? 뛰어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요란스럽게 교실을 나가는 유코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미팅이라? 바로 나간다고 대답하다니 후회가 밀려와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모르는 남자애들하고 놀러가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괜히 불안했다. 분위기 깨는 말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겠네. 같은 반 남자애들하고도 연락사항 정도밖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내가 제대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남학생하고 놀러간 건 선배와 만났던 이후로 한 번도 없는데. 선배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아까 유코가 한 말이 되살아났다. 전 남친은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이제 전 남친이구나. 한 학년 위인 야노 선배와 사귄 건 1년도 더 된 일이다. 선배와는 1학년 때 미화위원이 되어 같은 장소를 함께 청소하면서 가까워졌다. 선배는 남을 잘 챙겨주고 친절한 데다 잘 웃는 사람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다가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지 얼마 안 있어 선배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받았다. 1학기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하지만 차인 사람은 나였다. 난 노조미가 뭘 생각하는지 통 모르겠어. 사귀기 시작한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차인 건 슬펐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이고 선배에게 미련은 없다. 다만 그 이후로 연애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한 건 확실하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귀었다가
또 같은 일을 겪기는 싫다. 상처받는 게 두렵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미팅에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예전에 쓰라린 기억은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해보려 애쓸지도 모른다. 어쩌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지. 괜찮을 수도. 밝게 소리내어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신발장이 늘어선 건물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갈아 신고 현관 앞에서 한 손에 휴대폰을 든 채 에리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낯익은 사람이 앞쪽에서 다가왔다. 야노 선배였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지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우연히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공교롭게도 조금 전 선배와의 일을 떠올렸던 터라 유난히 더 어색하다.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부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하고는 못 본 척 말없이 스쳐 지나갔다. 선배가 눈앞을 스쳐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말았다. 지금은 축구부실에 있을 시간인데. 의아했다가 이내 3학년은 1학기를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을 끝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서 운 나쁘게도 이렇게 딱 마주친 거로군. 선배의 머리가 예전보다 조금 자라 있었다. 머리카락 색도 약간 밝아진 듯하다. 게다가 선배 곁에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작년부터 선배와 같은 반이었고 나랑 사귀고 있을 때에도 두 사람은 사이가 무척 좋았다.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건 선배가 나와 헤어지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자 쪽에서 선배에게 고백해서 사귀게 된 거라고 유쿠가 그랬던가. 두 사람에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봤다. 옆에 있는 선배의 새 여자친구는 내가 예전에 선배와 사귀던 애라는 걸 알고 있을 터였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상상을 하자 두 사람이 아직도 날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이제는 완전히 모습이 사라졌겠다 싶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어깨에서 힘을 뺐다. 숨을 내쉬면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다. 선배가 스쳐 지나간 건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급격히 피로감이 밀려왔다. 다들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도 전 여친, 전 남친과 좋은 친구로 지내는 애들을 보면 다들 깔끔히 감정 정리가 되는 건지 놀랍기만 하다. 나는 인간관계를 그렇게 요령 있게 다루질 못한다.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행동이 어색해져서 시선을 피하거나 도망치게 일수다. 야노 선배나 그 여자친구가 날 어떻게 생각할지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공기 중에 또가 없어지고 싶어진다. 내가 남들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써서 그런 걸까? 애초에 사귈 때부터 선배 옆에 나란히 서기만 해도 긴장이 되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선배와 함께 있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는 일도 부끄러워서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다.
헤어지고 나서 선배가 눈에 띄기만 해도 이렇게 불편해질 줄 알았다면 고백받았을 때 사귀지 말 걸 그랬다. 수도 없이 후회한다. 최악이다. 그러다가 문득 오늘 받은 편지가 떠올랐다. 수신인 불명의 러브레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역시 이 편지는 못 본 걸로 하고 무시하자. 편지에 쓰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으니 어쩔 수가 없다. 답장하고 나서 실은 잘못 전달되었거나 거짓말이라고 하면 너무 부끄럽고 비참해서 그 상처를 견뎌낼 자신이 없다. 진심이라고 해도 진짜 만약이지만 세토야마 같이 눈에 띄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분명히 학교에서 주목받을 게 뻔하다. 그건 더 견딜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거절하기도 조심스럽다. 세토야마에겐 미안하고 비겁한 방법이지만 무시하기로 결정을 내리자 마음이 약간 가벼워졌다. 결론을 내리고 긴장을 늦춘 순간 왜 그래, 세토? 느닷없이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움찔했다. 세토. 그게 세토야마의 애칭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쭈뼛거리며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자 세토야마와 그의 친구로 보이는 남학생 2명이 신발장 쪽에서 나타났다. 세토야마는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고서 학교 지정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세토야마는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친구를 향해 뭐가? 언짢은 듯 대답했다. 주위에 있던 여학생들은 몇 학년이든 상관없이 모두 흘낏거리며 세토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왜 이렇게 평소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하고 자꾸 마주치는 걸까? 이과반 과정은 문과반 과정과 달라서 우리가 수업이 끝나도 7교시가 또 있기 때문에 보통 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뭔 일 있냐? 점심시간 때부터 갑자기 시무룩해선 말이지. 너 뭐 잘못 먹기라도 한 거 아니야? 정말 너네 왜 그러냐? 그냥 좀 가만 내버려 둬라. 세토야마는 말을 거는 두 남학생에게 귀찮다는 듯이 거칠게 소리쳤다. 기운이 없다기보다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점심시간부터 이상했다는 세토야마 친구의 말에 나도 모르게 편지가 든 가방을 꽉 끌어안았다. 세토야마는 우울한 모양이다. 점심때부터. 그건 내가 편지를 받고 나서부터가 아닌가?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편지 때문인 게 분명해. 책상 서랍 속에 뭔가 답장이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답장이 없어서 신경 쓰고 있는 거라면 역시 그 편지는 진심인 걸까? 내가 선 쪽으로 걸어오는 세토야마와 그 친구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기둥 뒤로 슬그머니 몸을 숨긴 채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날 알아채면 곤란하다. 세토야마의 친구들은 편지에 관해서는 모르는 눈치였지만 적어도 누구를 좋아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마구 뛰놀았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어쩌지? 제발 그냥 지나쳐가기를.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면서 흘끔 세토야마를 쳐다봤다. 그러다가 딱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0.1초 만에
시선을 획 돌렸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큰일. 분명히 날 알아봤을 거야. 눈을 깜빡이는 일도 있고 다시 바닥을 내려다본 채 꼼짝 않고 있었다. 만약 이 편지가 정말로 내게 보낸 거라면 세토야마는 당연히 나를 알 테고 내가 답장하지 않는데 불쾌할 터. 이런 데서 말을 걸어오기라도 하면, 아니 그보다 편지 이야기를 꺼내기라도 하면 끝이다. 주위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다. 내일부터 소문이 쫙 퍼질 게 틀림없다. 말 걸지 마. 이대로 지나쳐가라고. 왜 그래, 세토? 내 쪽으로 다가오던 발소리가 바로 옆에서 멈췄다. 그 대신 세토야마의 모습을 찾는 듯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와 나도 모르게 진땀이 났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답장할 테니까. 오늘은 어렵지만 다음 주라든가, 아니 내일 꼭 답장할 테니까 부탁이야. 말 걸지 말아줘. 제발.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러브레터 이야기는 꺼내지 마. 눈을 꽉 감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외쳤다.